제2화 급하게 서울로 가다. 부산 소재 연구원에 있을 때 주임 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연구원 출신이었는데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이직을 준비하던 나에게 서울에 있는 연구원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난 그런 걸 가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면접 볼 때 기숙사도 마련해준다고 하였지만 거절했고 주변에 있는 고시텔에서 생활하였다. 전에 있던 연구원과 다르게 크게 조사팀, 학술팀, 원가팀, 경영지원팀으로 부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 규모가 컸다. 근무 환경은 정말 좋았다. 빌딩 한 층 전체를 통째로 쓰다 보니 사무실도 넓었고 사람들도 많았고 또래도 많았다. 첫날에 나보다 한 달 일찍 온 연구원과 학술팀 5명 정도와 또래들끼리 점심을 먹었다.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지는 사람이 6명 분을 다 사는 것이었다. 나는 만약에 진다면 돈을 내기가 부담스러웠고 당시에는 식대를 지원해주지 않다 보니까 10,000원 넘어가는 식사를 하기에 부담스러웠다. 물가가 비교적 싼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0,000원이 넘어가는 식사가 문화 충격이었다. 애초에 사교성도 부족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해도 대부분 조용히 있었고 그동안 공부와 취업 준비만 해왔기 때문에 대화 코드도 맞지 않고 인사들 불편하기도 해서 혼자 먹고 싶다고 얘기하여 편의점에서 혼자 먹게 되었다. 남들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하지만 혼자 먹을 때 남들 빨리 먹는 속도에 안 맞춰도 되고 평화로워서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입사 후 3개월 후에 연구원에서 식대를 지원을 해줄 때까지 혼자 먹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랍게도 첫날에 같이 점심을 먹었던 학술팀 전원이 공중분해되었다. 학술 영역을 따놓고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루다가 막 들어온 신입한테 맡기고 그 신입도 힘들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만두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나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바쁘지 않을 때 입사해서 거의 3개월 가까이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되었다. 전에 했던 업체들 원가 계산서의 단가, 기업 경영 분석만 바꾸는 간단한 용역만 하다가 굵직하게 해본 원가가 방치폐 선처리공사 원가와 물탱크 제조 설치 원가 계산이었다. 방치폐 선처리공사의 경우 계약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 주무관이 입찰 공고를 올릴 계획인데 기초 금액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다. 계약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견적서 등의 단가 증빙을 받기 수월하고 용역하기가 편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해운업체에 연락하여 견적서를 요청하여야 했다. 2주 동안 계속 전화만 돌리다가 한 업체 담당자가 친절하게 폐선처리 전문 업체를 소개시켜줬고 결국 그 업체 사장님이 견적서를 해주셨다. 또 다른 업체도 연락해보니 우연히 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업체여서 견적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용역이 내가 보고서 제출문에 처음으로 이름 적고 도장을 찍은 용역이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끝내고 나서 기뻤다. 물탱크 제조 설치 원가는 선임 연구원과 같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도면 등의 자료를 받고 계산을 했었는데 도면이 여러 강관과 현관이 겹쳐진 상태였는데 강관이나 현관 구별이 잘 안 되어 있고 수량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 좀 힘들었던 거 빼고는 재밌었다. 그 뒤에도 전동차, 진공포장기 제조 및 간단한 용역, 공사 원가들을 계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다. 바로 국내 유명한 보일러 회사 원가팀 모집 공고였다. 지원해서 서류 합격하였고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화상 면접을 해야 했다. 화상 면접은 배경이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하여 인터넷에서 사진 촬영용 흰색 배경들을 구입하였다. 1차 면접은 연차를 쓰고 고시텔에서 봤었는데 여자 A, B와 같이 보았다. 여자 A는 대학교 졸업 후 공백기 동안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안 됐다고 하며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있어 직원 추천으로 면접을 보게 된 것 같았다. 여자 B는 대학원 산학협력단에서 공사원가 경력이 있는 것 같았다. 면접관이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여자 A와 B는 재무 쪽으로 답변을 했다. 수년제 가치를 따져서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메모원가를 제외하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면접관 중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미소를 보였다. 여기서 사실 원가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조건이 돼서 지원한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여자 A는 면접하는데 당당히 직원 추천받은 얘기를 하였고, 여자 B는 제조원가 담당을 모집하는데도 개발부담금 쪽으로 어필을 하였다. 덕분에 1차 면접을 통과하게 되고 최종 면접이 남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설문지 돌리는 출장과 최종 면접일이 겹쳤기 때문이다. 나는 모텔에서 화상 면접을 볼 계획으로 접이식 흰색 배경대를 챙기고 출발하였다. 열심히 식당, 약국, 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 설문지를 돌리면서 조사하였다.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나를 공무원으로 착각하여 화내고 거절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설문 할당량을 채워가고 있었다. 나를 포함해서 4명 정도가 3에서 4일 동안 구역을 나눠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같이 설문조사를 하던 연구원 한 명이 몸이 안 좋아졌고 가까운 병원 진료 후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황당하게도 다음날 아침 부담 없이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나는 운세를 즐겨보는 편인데 운세에서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해서 걸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는진 몰라도 전염병에 걸리는 운세가 나왔었다. 하여튼 그래서 화상으로 최종 면접을 보았고 합격하게 되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게 되었지만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었다. 합격한 기업에서 집에 꽃바구니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정해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다. 입사하고 나서 정말 시설이 좋다고 느꼈다. 사무실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지 깨끗하고 좋았으며 박물관도 따로 있었다. 그룹웨어를 쓰고 ERP는 셋을 썼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데 소등이 돼도 그냥 계속 일했던 것 같다. 식당 밥이 정말 맛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불편했다. 버스도 20에서 30분 간격으로 오다 보니 운 나쁘면 택시 타고 가야 되었으며 회사 자체가 외딴 곳에 있었다. 신입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3개월 동안 외부기관에서 적당히 놀면서 한다고 했지만 코로나였기 때문에 선임들과 실무를 하면서 화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운이 많이 나빴다고 생각이 된다. 코로나 영향으로 오리엔테이션 형태가 바뀌면서 선임들도 신입들을 교육을 시켜야 됐다. 여기는 선임들이 후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수당이 지급이 된다. 하지만 엄청 형식적으로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해주긴 하는데 형식만 지키고 전혀 내용이 없는 교육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셋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만 알려준다. 그건 일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뭐 내용이 있어야 궁금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오리엔테이션 중에 한 선임이 나에게 다이캐스팅이 뭔지 물어봤고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심하게 화를 냈다. 내가 사교성도 없고 하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 연구원에서 이직을 한 이유가 미련없게 대기업에 한번 도전하기 위한 것이 컸다. 내가 작은 기업에 가서 안 맞았던 것이 아닐까? 대기업이면 다르지 않았을까라면서 후회하고 미련 가지는 것이 싫어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이번 기회로 깨달았다. 난 정말 일반 기업이 맞지 않고 연봉을 많이 주든 안 주든 1년을 못 버티면 그 연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난 결국 연구원이 맞는 것 같았다. 결국 사직서 내고 빨리 퇴사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워낙 체계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퇴사하면 퇴사 사유서를 쓰게 하고 내용에 따라서 해당 팀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퇴사 사유서를 쓰는데 팀장이 내가 쓴 것을 검토를 먼저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내줬다.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하다가 연구원이 맞는 것 같아
결국 다시 이전에 있던 연구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원장님한테 연락해봤는데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한다.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회사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많이 허무하였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슬프진 않았다. 내가 돌아가니 같이 일했던 연구원들도 아무렇지 않게 날 반겨주었다. 사실 이직할 때 다 못하고 간 용역권을 여러 개 주고 갔었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나를 맞아준 동료들에게는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대기업 탈출 시도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